이거야 원. 우리들의 넘버 원. 넌 북한 남성을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남한 남성과 좀 다르지 않아? 딱히 다른 점은 모르겠는데? 북한 이주민이 북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탈북 과정, 인신매매 등 과거는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소환된다. 그러나 한국으로 이주해온 그들의 현재는 잘 전해지지 않는다. 네, 방금 들은 목소리의 주인공, 현실판 사랑의 불시착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빈, 손예진 커플이죠. 네, 여주인공보다 더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자, 방송을 하려면 원래 진실 너머의 진실까지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자, 이 목소리에 오늘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이거야 원, 우리들의 넘버원. 정말 남과 북의 사람 이야기 다루는 시간인데요. 방금 낭독해 주신 대목, 작가님 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이삭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이삭입니다. 네, 이게 지금 작가님 책에 나오는 대목이라고요? 네네, 맞아요. 네, 이 책입니다. 북한 이주민과 함께 삽니다. 함께 살고 있나요? 네,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책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기 전에 작가님 소개도 짧게 해주세요. 저는 장르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이자 장르 소설을 번역하는 번역가입니다. 네. 아니 소설을 이렇게 쓰는데 삶도 좀 소설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네. 북한 이주민과 함께 삽니다. 뭐랄까 막 뭔가를 상상할 수 있는 책 제목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기사 제목 같아요. 네. 책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책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을 제 배우자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던 이야기를 이제 담아가지고 쓴 에세이인데요. 사실 네. 이제 제 배우자가 북한 이주민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제목도 이제 북한 이주민과 함께 삽니다로 정해서 나왔어요. 예. 우리 작가가 꼼꼼하게 강정희 작가가 읽었는데요. 91페이지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이렇게 썼습니다. 깨달으셨군요. 네. 자, 끊임없이 소환되는 과거는 어려운 과거들, 안 좋았던 일들은 소환되지만 현재는 잘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나쁜 얘기는 자꾸 보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의 진짜 모습은 알려지고 있지 않아.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공식 명칭이 북한 이탈 주민이잖아요. 네네. 근데 어떠한 집단이라고 칭했을 때 하나의 집단의 정체성을 북한을 이탈한 주민. 그건 사실 이제 과거를 기반으로 규정을 짓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네. 이탈했던 순간은 과거니까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건 현재이고, 근데 그 모습은 이제 담기지 않은 거죠. 하다못해 명칭에서도 이제 그 모습은 좀 잘 담기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 이주민이라고 했던 것도 이주민적인 차원. 네. 이주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가 사는 곳을 바꿨어? 이런 네, 그렇죠. 개념으로만. 네. 그래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네. 같은 시민으로서. 맞습니다. 네. 유럽과 전 세계적으로는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자, 우리는 보자면 탈북자, 네. 세터민, 그렇죠. 북한 이탈 주민. 네. 이 굉장히 정체성에 혼란이 많아요. 어떤 이름을 불려줄 때 제일 뭐랄까요? 기분 안 좋아하나요? 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기분 안 좋아요. 그냥 이주민이지. 뭐 부산 살다가 서울 온 것처럼 네. 나는 뭐 길주 살다가 서울 왔어. 뭐 이런 네. 개념인데. 아니 그게 사실은 뭐 딱히 감정이 담기지 않은 표현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제 그 속에 사실은 우리와 맞아요.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무슨 표현으로 부르든 사실 딱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네, 그렇죠. 네. 사회학적으로 호명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불편한 관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작가 메모한 얘기처럼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좀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우자나 가족이 이제 북한 이주민이라서 겪었던 이런 다른 점보다는 제 배우자나 가족이 북한 이주민이라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훨씬 좀 더 놀라웠어요. 괜찮아? 뭐 네, 어때? 왜 이러면서 집에서 북한말 써?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네. 반대는 안 했어? 가족들이 반대 안 했어? 이 말 진짜 아. 많이 들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반대라는 게 좀 당연하다는데 이제 반대하지 않았어? 그렇군요. 다르지 않아? 막 이런 지점들.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시선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대학에서 저는 중문과인데 제 배우자는 이제 네. 여기 얘기해도 되나요? 제 사실 박찬욱 감독 같은 감독이 네. 될 줄 알고 서강대 철학과에 들어갔다 망한 케이스. 거기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제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네.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학점을 다 말아가지고 이제 네. 중문과를 복수 전공하면서 네. 이제 학점을 좀 만회했거든요. 아. 그때 중문과에 있었던 원어 연극에 같이 참여해서 네. 네, 저는 그때 기획이었고 배우자는 배우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랬군요. 처음으로 이제 인연을 맺어가지고 네. 네. 동아리와 이벤트에서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네요. 네. 오늘 이 말로 통할 것 같습니다. 자, 뭐 많은 얘기들 중에 오늘 좀 짚어봐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정착금도 주고 네. 뭐 학비도 다 공짜고 혜택 받지 않아 이런 시선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것도 좀 사실관계를 얘기해 주신다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이제 브로커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런 이제, 문제가 많더라고요. 네, 넘어오면 보도도 사실 많이 이제 됐습니다. 브로커한테 많이 줘야 되고 그리고 그거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임대주택을 주는 건데 네. 임대주택이 보증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네. 나머지 금액이. 근데 하지만 이제 월세도 내야 되고 네. 그 관리비도 들어가고 그렇기 지금 때문에 보증금 월세 많이 비싸졌는데 물론 이제 정부가 관리하는 형태의 주택이지만 그 좀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시나요? 어려움 겪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이게 사실 왜냐면 다 다르잖아요. 사실 북한 이주민도 상황이 다 다르고 맞아요. 네. 교육 수준, 네, 뭐 교육 개인의 수준도 능력 다르고 다 다르니까. 막 배경도 다르고 여기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다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착을 잘한 케이스예요. 저희는 다 넘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랑 자식 셋이랑 사촌 누나 둘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다 넘어온 케이스라 여기서 나름 정착을 잘 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고 또 이제 맞습니다. 또 뭐 아니면 이제 중국에서 자식을 남기고 돌아왔던 분들은 아. 또 다시 데려와야 되고 이제 그런 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실 돈을 그 장학금을 주더라도 사실 우리가 다 무료라고 해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돈도 필요하고 이제 다른 뭐 공부할 책도 사야 때 되고, 그리고 옷도 생활비도 사야 벌고 되고. 이래야 되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자, 뭐 생활비를 벌고 학교를 다니는 것 지원이 있다 해도 그것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어려운 뭐랄까요? 턱은 네. 앞서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당신 북한에서 왔잖아 이런 시선일 텐데 네. 취업할 때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요? 취업할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들은 사실 말투를 많이 고쳐요. 이제 네. 넘어오시면은 조금 어렸을 때 넘어온 1.5세대나 아니면은 좀 20살이 돼서 오더라도 여자분들은 조금 빨리 맞아, 고치거든요. 고치시는군요. 그래서 잘 알아채지 못해요. 네. 그럼 숨기면 숨길 수 있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못 고치는 분들도 있고 다 고쳤더라도 취업을 할 때 한국은 병역이 필수잖아요. 네네. 병역을 이제 기재를 맞아요. 해야 되는데 네. 면제잖아요. 북한이 주민 네. 보통 면제를 하는데 그 면제 사유를 보통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 다 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면제 사유도 배우자, 적어야 된다. 예, 네. 지원할 때 해보니까 네네. 면제 사유에 북한 이탈 주민이 딱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면제 사유에 그게 써 있으니까 이게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네. 걸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면접 가면 다 그 얘기만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사실 근데 그거는 면접과 좀 무관한 이야기인데 뭐 네. 언제 탈북을 했는지 뭐 그때는 뭐 어땠는지 이런 얘기하고 조금 심한 경우에는 처음에 지원했던 조건과 좀 다른 조건 이제 포지션을 바꿔서 이제 제안을 차라리 하더라고요. 이 일을 해보면 어때? 이렇게 또 바꾸는 그런 네.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이삭 작가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또 배우자분도 북한에서 온 이주민입니다. 이 두 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서울을 살아가는 청년들인데요. 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들을 지금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영국으로 이민 갈까? 왜 영국을 가자고 하지? 그 이유는 알아내셨나요? 그것은 서양에서도 좋아하기 때문이죠. 네. 그런 자유를 쫓아 넘어온 스토리가 북한 이주민의 있으니까. 스토리를 매우 좋아하죠. 네. 그리고 또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말도 똑같고 통하지만 여기서 받는 것보다 약간 뭐랄까요? 거기 가서 그냥 동양인으로 차별받는 게 더 나아. 네, 맞아요. 네, 그런 그게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제망명이 되게 화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넘어온 북한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고 여기서 이제 차별을 많이 겪으니까 어차피 겪는 차별인데 차라리 서양에 가서 밥그릇을 제대로 챙기거나 아니면 그냥 아시안 중에 한 명으로 차별을 받는 게 낫겠다. 북한 이주민 2세대인 시조카 네. 또 어떻게 보면 따님도 지금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혐오가 혹은 타인이 타인을 미워하는 행동이 굉장히 촘촘해지고 은밀해졌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책 속에 사실은 있어요. 네. 예,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책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겪었던 일로는 네네. 저희가 예전에 살았던 임대 아파트가 배정된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초등학교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제 북한 이주민이 많이 사는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주변에 아파트가 새로 생겼는데 그 아파트에서 행정 소송을 한 거예요. 그 아파트 배정을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로 배정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네, 2세대 아이들은 물론 이제 제3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많이 다르고 이제 좀 왜냐 같은 북한 이주민을 하더라도 금방 상황이 다 표시가 다르니까 나는데, 예, 네. 그건 다르고 그 친구들 이제 딱 봐도 이제 타인이다라는 게 느껴지지만 사실 네. 이주민 아이들은 그걸 전혀 알 수 전혀 알 수 없거든요. 없죠. 이제 하지만 이제 그게 임대 아파트 혹은 북한 이주민에 대한 약간 혐오가 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서도 저 사실 이제 그 내부에선 잘 몰랐어요. 왜냐면 네. 그 행정소송을 거는 걸 모르니까. 저는 김희석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북한에서 온 이주민인 우리 국민들 또 그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보다 그로 인해서 김희석 작가가 네. 싸워 나가야 하는 게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들을 혐오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더 이중적인 것 같아요. 이쪽에 모두를 다 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약간 눈시울이 글썽하셨습니다. 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책을 쓰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정말 한 뼘 차이밖에 안 되는 남과 북의 차이가 네. 좁혀지면 뭐 이런 얘기를 할 이유조차 없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정말 바라는 게 이런 얘기도 이제 안 해도 될 정도로. 끝으로 지금 여러 가지 책 얘기 뭐 사실은 재미난 얘기도 많을 것 같고 좀 웃긴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물건을 그러니까 살림을 같이 살잖아요. 네. 뭐 이를테면은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치약을 부르는 호칭이 다른다거나 뭐 오라고 하는 말이 가라고 하는 말이라거나 뭔가 그런 좌충우돌은 없나요? 언어는 사실 제가 다른 건 다 못 느꼈는데 배우다라는 표현은 조금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귈 때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 당시 남자친구였죠. 누나 그건 제가 배워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연하시군요. 네네. 근데 잠시 여기서. 네, 네. 배워드릴게요라는 표현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저희가 사실은 준비돼 있습니다. 진짜요? 저희가 결의말 뉴스 시간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했습니다. 아니 배워드리다가 뭐지 이랬더니 가르쳐주다를 다 이제 배우다라는 동사를 맞아요. 기반으로 배우다랑 가르치다를 다 같은 단어로 쓰더라고요. 저희도 앞에서 북한에서 아나운서 하셨던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 제가 배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뭐랄까요 주술이 바뀐 느낌, 네. 막 헷갈리는 그런 네.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뭐 이런저런 재미난 이야기들도 좀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요. 저희도 또 종종 소식 여쭤보면서 네. 예, 사랑의 불시착이 아니라 사랑의 아주 안전한 착륙이 되도록 저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정리해 주세요. 저는 사실 이제 에세이가 이 책을 되게 좀 유쾌하게 썼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요. 좀 제목도 심각하게 단짠 이렇게 돼 있어요. 심각하게 쓰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북한 이주민에도 이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약간 마중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썼거든요. 딸아이가 그냥 북한 그러면 아빠 고향 뭐 쉽게 좀 생각하면 좋은데 그걸 말하기를 어려워하거나 네. 뭐 어떤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거기도 사람 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마중물이 되어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북한에도 관심 갖고 북한 이주민에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남남 북녀 이런 표현 대신에 이제 남녀 북남으로 바꾸겠습니다. 김희삭 작가의 여러 이야기들 속에 생각해볼 거리도 많네요. 이거야원 넘버원 시간에 오늘 만나본 첫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정말 이 얘기가 거침없이 나서 아주 재밌고 뭉클하고 또 생각해볼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